네, 간밤 방향성이 애매했었던 뉴욕 증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국내장 열리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이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만에 또 증시의 분위기가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 앞두고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한 줄 평으로 제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보이고요. 어떤 시장의 변곡점이 생길 때 어떤 이 변곡점을 만드는 투자 뉴스랑 이 변곡점이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덜 불안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고 어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어떤 지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었죠. 근데 어제 정규장 개장 전에 이제 뉴욕 선물 시장을 3시 반에 약간 좀 발락을 시켰던 뉴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지적적 리스크 심한 뉴스죠.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유가나 곡물 선물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이 세계 정세에 관해서 우리 정부 정책에 어떤 눈치를 보지 않을성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제롬 파월 연준의장 보면서 우리가 원했던 발언은 이런 것인데 왜 이런 발언 안 해주지? 이러면서 꾸준하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건데 경기 지표를 꾸준하게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NK 트레이드가 전 세계 투자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일본 시장 굉장히 반등이 컸었죠. 그 다음에 뉴욕 선물 시장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앞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10년물 장기 국채 경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국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용할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제가 튼튼한데 국채를 조달할 건데 만약 국채 금액이 많았다 이러면은 미국이 왜 저렇게 많은 금액을 조달하려고 하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장기 국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 국채 입찰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는 과연 미국이 이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이 우리가 국채를 샀을 때 그 국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뷰가 뭐냐면 꾸준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원자재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뉴욕 선물 시장의 하방 압력을 어제 가했었고 안타깝게도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유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유가가 2.7% 상승을 했고요. 지금 정규장 마감하고 유가 같은 경우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23시간 돌아갑니다. 23시간 돌아가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래도 그 재고도 좀 줄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적 리스크 나오면서도 보통 경기 침체 하방 압력 때문에 유가의 상승 압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랐다는 것은 투자분들께서 이런 지적적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고려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더 이런 관점에서 우린 실적주 위주로 바라보되 분할 매수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헤드라인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과 월요일간의 이틀간의 강한 하락세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 신용자금 이용한 개인 투자분들의 반대 매매 위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됩니다. 어제 보면은 시장 보면은 화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을 주워 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2%, 뭐 코스닥 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반등의 주역이 개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반대 매매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담보금을 더 넣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 매매 조금 나왔네. 시장 좀 저점인 것 같으니까 반등 좀 시킬까? 라고 생각했는데 개인 투자분들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 투자 여력이 장난 아닌데? 그럼 뭐 조금 더 하방 압력 주고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아무래도 자금이 많은 투자분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대응하는데 좀 판단을 참고를 해야 되고 실적주 위주로 분할 매수를 권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분할 매수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절대치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사실 4% 실적이 개선됐거든요. 실적이 4% 개선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내려가니까 중국 시장의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수출주 입장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갖다 주고 대금을 달러로 받았을 때 이게 환산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들은 투자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의 상방, 하방으로 힘을 주는 불확실성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실적주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하시되 분할 매수 텀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확실한 증시 방향이지만 어쨌든 원인을 알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포인트가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방금 전에도 여러 번 강조해 주셨지만 실적 그리고 분할 매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설, 과연 SKX의 독주는 끝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도 HB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오전에 좀 엇갈렸었고 결국에 장 후반에는 3%씩 나란히 사이좋게 올랐는데요. 자, 내용들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독주가 끝이라기보다는 독주를 유지할 건데 독주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랑 기대 수익률은 조금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몸을 사릴까? 그 부분입니다. 헤드라인이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설이기 때문에 통과가 100%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서명하면서도 삼성전자가 부인을 했고 삼성전자가 2,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HBM3는 통과를 했고 HBM3E도 조만간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거죠. 삼성전자 HBM3E가 통과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1시간 뒤에 삼성전자가 부인을 했죠. 근데 이 부인을 했다는 것은 뭐 조금 더 불확실성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근데 이 투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불확실성하지만 요 정도 기술적 위치면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개인 투자분들과는 다르게 거의 분할 매수를 3번, 5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석 달, 6개월 이렇게 거의 불성한 뉴스가 맞지만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0만큼 살 거면 이 중에서 1에서 2 정도는 요 정도 기술적 가격대면은 사볼만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강하게 매수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순매도를 했던 자금의 거의 15분의 1, 20분의 1
가량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순 매수세는 이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할 것이다라는 확신에 대한 매수세가 아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요 정도 언론 플레이를 하면은 요 정도 금액은 내가 사볼 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개별 뉴스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LPDDR5X 낸드 플래시를 0.25mm의 두께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용이 최고치를 상향해 있다. 이제 은비랭크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HBM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S&P에서 SK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상향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잘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미국 대선 이 베팅 사이트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선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선 후보가 꾸준하게 국내 반도체 압박을 넣고 있죠. 지금 6,200억가량의 SK하이닉스 보조금, 그 다음에 8.8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이 보조금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보조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IT 전기전자 기업의 HBM3를 납품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블랙웰이 좀 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얼마나 훼손이 될까? 이 부분은 저명한 반도체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좀 리포트를 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적 훼손이 약 5에서 10% 내외로는 그 이상으로는 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양산에서 납품할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년치에 HBM3를 납품했을 때 3년치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증가를 했으면 증가를 했지 더 훼손되진 않을 거다란 말이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지켜줬을 때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유지를 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20%, 30% 향상이 된다고 했을 때 20%에서 30%에서 약 10% 깎는다고 했을 때는 현재 위치보다는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12개월 손해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개월 손해보가 10.39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5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2개월 손해보가 5점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할 매수만 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관심주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굵직굵직한 종목 두 종목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그쪽으로 좀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오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분명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수급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 금액은 많지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다양한 섹터들의 순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제약과 제약바이오가 유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강세 섹터를 보면은 제약바이오랑 진단키트 등 이 제약바이오와 이 제약바이오 사촌 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함을 알 수가 있죠. 0.5% 기준금리 인하를 하느냐 0.25%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짝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기준금리 50bp를 인상하고자 이 시장 경기가 무너지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전하게 이제 하방을 지지하면서도 25bp를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정말 극도의 악재가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50bp가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것보다도 제약바이오한테 좋은 시장이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CMO랑 비만 당뇨 치료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CMO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보노디스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왔어요. 근데 완전 못한 것은 아니고 작년 2분기에 워낙 잘하다 보니까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도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만 당뇨 치료제는 반드시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단합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3월이나 4월 달에 제약바이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처음 부각됐을 때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문의 주셨을 때 저는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삼성바이오스로 이 정도 수익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에 대한 의심을 크게 하지 않았다,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스가 PSCI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PSCI 같은 경우는 국내 ESG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는 셀트리온과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수급도에 괜찮습니다.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주로는 시너지 이노베이션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뉴스를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생물 배양 배지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분업화를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미생물 배양 배지 납품한 이력이 있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핵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단기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한국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지적적 리스크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대왕고래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왕고래가 35억 배럴 이상 존재할 확률이 90%가 넘으면서 시추에 대한 물리 검증이 거의 완료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대성에너지는 이미 상승을 했고요.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저는 한국석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한국석유는 완전하게 유가 관련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석유를 갖고 와서 가공해서 석유 제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유가 관련 종목들 중에서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견조한 성이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겠지만, 저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요. 오늘 유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그 뒤를 쫓을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한국석유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HBM에서 대형 종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셀트리온과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기준금리와 호실적, 눌림목 공략 유효하고요. 관심주로는 유가에서 한국석유입니다.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